네. 자, 이제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 9가지는 좀 외워두자 했습니다. 판수보상, 표표, 신원과 외우라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판결입니다. 자, 등기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공동 신청하라는 이유는 단순히 진정성 확보야.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당사자, 권리를 가질 자, 잃을 자 모두들 확인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 받으면 법원에서 확인했으니까 진정성 확보 끝났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법원의 판결은 1심, 2심, 3심까지 판결이 여러 번 있어요. 반드시 확정 판결이어야 등기 가능합니다. 어떤 판결이든지 무조건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근데 확정된 판결은 다시 그 종류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로 나뉘는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 중에서 딱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확인 판결은 단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라는 판결인데, 자, 이행하라. 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해놔요. 그러면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가 넘어가려면 판결에 따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행 판결만 가지고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송에서 이긴 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진자,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의 한 종류죠. 형성 판결은 판결만 가지고 이미 법률관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그때는 성소한 자이든 패소한 자이든 상관없이 이미 판결 가지고 법률관계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 넘겨줄 자에게 판결하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받을 자에게 야 주니까 받아라 라는 판결이 인수 판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행 판결과 인수 판결은 아류로서 똑같은 판결이다. 어떤 판결이든 이행과 인수는 오로지 뭐한 자만, 성소한 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토지 수용, 판수, 보상, 표표, 신원과 수용하고 나왔는데, 수용은 법적 효과가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된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앞에 수용 나오면 법적 효과가 뭐다? 원시취득. 그럼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용 나오면 보존 나오든 이전 나오든 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판수, 보할 때 보가 보존 등기죠. 자,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도 무슨 취득자? 원시 취득자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 보존 등기는 너무 쉽다. 단독 신청. 그래서 요즘은 뭐가 나오느냐? 그 말소 등기.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이야. 그래서 보존만 단독이 아니고 그 말소도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와 그 말소 단독이듯이 뒤에 들어가면 신탁 등기와 그 말소, 신탁 등기와 그 말소도 단독입니다. 그래서 리듬 박자가 똑같죠. 보존 등기와 그 말소,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두 개 다 모두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연관 있는 것은 같이 리듬 박자 같이 해서 외우시면 제일 편해요. 그죠? 보존 등기와 그 말소,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 판수보상에서 상속이 나옵니다. 자, 상속은 공동 신청하고 싶어도 이미 권리를 넘겨줄 자가, 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죠.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자, 상속은 대표적인 포괄 승계사유야. 자, 원인이 하나인데 재산권은 하나만 넘어온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넘어온다. 한꺼번에 넘어온다, 포괄승계죠. 그런데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사유가 3개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등기부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포괄승계 대표적인 사유 3가지,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상속, 법인,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3가지가 포괄승계 사유야. 이 포괄승계 사유의 공통점은 이전의 권리자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 이전의 권리자가 사망하고 없어졌어요.
법인의 합병 이전의 권리자인 그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고 없어졌어요. 맞죠? 포괄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정리한 거죠. 그럼 유언으로 정리한 걸 받으려면 유언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옛날의 권리자가 사망으로 소멸하고 없어요. 그래서 포괄성계의 공통점은 옛날의 권리자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권리 넘겨줄 의무자가 없죠? 그럼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과 법인의 합병에 의한 이전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증 나오면 유언으로 정유했으니까 유언자 사망 이후 권리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전의 권리자가 소멸하고 없지만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한다.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해요. 상속합병은 단독 신청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유증도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유언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유언으로 나 죽으면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 상속인은 이 사람 죽으면 저 사람 가진 거 다 내 거 될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언을 해놨다. 찾아보니까 가진 거 전부 상속인 가져라 했다. 가진 거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 주라 했다. 다른 사람 줘라 했다. 다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유언대로 집행해줄 유언 집행자를 유언자를 대신해서 등장시키는 게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언자 대신 유언 집행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시청입니다. 그죠? 유증은 제3자에게만 유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유언으로 정여. 더 많이 줄 수도 있다고. 그럼 나머지 자식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 유증은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증하게 되면 절대로 유언 들키면 안 된다 그랬죠. 들키는 순간 제명대로 못 산다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 받을 사람도 나 주기로 온다 그랬죠. 맞죠? 못 받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받을 사람도 나 주기로 와요. 그죠? 네가 먼저 주고야 내가 받는다 말. 내가 먼저 주고 못 받잖아. 그죠?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 그 다음에 표표하고 나오는데 이 표시는 두 가지 표시만이 등기 종류로서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명의인 표시 두 가지 표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표시는 모두 권리가 아니죠. 부동산 표시는 부동산의 사실관계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하고 상관없죠.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하고 나오거나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갑구, 얼구 중 어디에서 하는 등기예요?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죠. 자, 요 등기하고 부동산이 멸실했다, 멸실 등기하고 나오면 절차상 단주 대신 네 가지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수 좋으면 요것만 가지고도 두 문제까지 맞추는 횟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단독 신청한다. 주등기로 한다. 대장을 미리 등록하고 등록된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한다. 그 다음에 신청 의무 1개월이 주어져 있다. 물론 신청 의무 위반에도 벌칙은 없다. 벌칙은 없다. 등기법과 지적법의 의무는 전부 공갈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주 대신 반드시 외우라 했습니다. 단주 대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멸실하고 나오면 단주 대신 기억하고 단주 대신 기억하면서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 문제가 다 풀린다 그랬어요.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대신. 등기법 문제 풀어보면 안 풀릴 겁니다. 안 풀린 이유는 왜 그러냐? 문제를 파악하고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등기는 민법하고 등기 절차가 같이 섞여져 있는데 그것도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요. 그걸 법을 전공하지도 않고 급하게 1년 필요한 것만 배운 우리로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틀을 파악해서 문제 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되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외우라는 걸 외워가지고 부동산 표시하고 나왔네. 그러면 단주 대신 했으니까 단주 대신하고 맞냐 안 맞냐 그거 비교하는 거야.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하고 나오면 뭐 기억하라? 단주 대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단주 대신하고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비교해 가는 거야. 그죠? 부동산이 멸실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지?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지 생각 안 난다. 틀 잡고 못한다. 이 말이야. 이거 틀 잡고 하려면 여러분이 민법 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법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틀을 잡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는 2차 시험에 쓰기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쓰기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답이 5개 중에 하나 감춰놨다. 찾아내라. 우리는 이런 시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수보상 표표 신 해서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단독입니다. 누가 단독 신청합니까? 수탁자가. 근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혼가요. 혼동 나오면 무조건 단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 가등기 권리자만 가등기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나 소나 가능하다. 다만 이 개나 소는 그냥 오면 안 되고 명의인의 승낙서를 입에 물고 와야 된다. 자, 그런 거 대충 기억 좀 납니까?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넘어간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대표 유형 단독 신청하고 났습니다. 1번. 자,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네요.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이미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긴 자만 된다. 진 자도 된다. 진 자도 되니까 이 원고, 피고,胜诉한 자, 패소한 자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되죠? 누구라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하고 나왔는데 말없이 판결 나오면 이행 판결이다 생각 풀면 됩니다. 지금은 이행 판결이라고 주도록 돼 있어. 과거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말 없으면 이행 판결. 공동 소유이다. 말 없으면 무슨 유? 공유. 말 없으면 공유. 됩니까? 합유일 때는 합유라고 주도록 돼 있어요. 합유라고 안 주면 무슨 유? 공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요거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누구만 단독 신청? 승소한 자만. 그러므로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패소한 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승소한 자가 하든 안 하든 패소한 자가 단독 신청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격. 이거는 알 필요 없겠죠? 변론 종결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변론 종결이 나면 판결이 안 나더라도 지위는 승계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 소송법상 얘기고 알 필요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은 답으로 절대 낼 수가 없다. 답으로 낸다면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거는 예의 바르게 틀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소송법을 내는데 뭐, 그죠? 자,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하고 나왔는데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채무자가 여러분에게 채권자야. 그럼 채무자가 여러분에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내가 대신 행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채무자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하려면 여러분하고 채무자가 같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신청을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채권자인 내가 공동 신청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저 사람은 알아도 나는 모르죠. 그럼 내가 가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왔습니다. 민법 404조 보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당신은 나와 같이 등기 신청 해주면 돼요. 갑시다. 여러분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오지. 부동산 하나 돈이 얼만데 맞죠? 모르는 사람 와서 등기해달라고 뭐 민법에 몇 조? 들어보지도 못한 법 이름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데 권리 행사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소송직에서 판결받아서 맞죠? 강제 이행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송을 해. 뭐요? 나는 민법상 권리 행사하는데 왜 안 해줘? 소송 제기합니다. 그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등기해줘라. 판결 난단 말이에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그 판결 받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명의의 소유권이 내 앞으로 이전되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앞으로 이전되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앞으로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은 내가 제기해서 내가 판결받았으므로 당연히 채무자 앞으로 이전되게 하는 걸 내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무자도 결국 이 판결에 의해서 권리 취득할 자는 누구다?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도 그 판결에 의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받은 판결은 아니지만. 문제 이해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결받았으니까 누구도 채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대부분 판결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됐다. 가끔 나올 때 있습니다. 생각 잘 안 난다 안 넘어가세요. 이건 거의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 5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 소멸시효에서 10년이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죠?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럼 나하고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거야. 그럼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내 등기 청구권을 소멸하겠죠. 그럼 등기 신청해도 등기소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없는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맞죠?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소속해서 판결 받았다면 10년이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언제 판결 받았는지 그와 상관없이 10년이 지나도 뭐 받았다면? 판결 받았다면. 그 정도. 그 다음 요거보다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도 각하할 수 없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도 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공급은 뭡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기억.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하고 나왔습니다. 자, 멸실 등기 나오면 단주 대신, 그러니까 단독 신청 맞죠? 단독 신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이름은 멸실인데 실제로는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의 등기예요. 그래서 판수보상 표할 때 나오죠?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유적 나오는데 유적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 디귿 주소 이전에 따른 등기명인 표시. 자, 표시 나왔네. 판수보상 표신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리얼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건저당권 권리의 변경 듣기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신청? 공동신청. 말없이 그냥 권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공동입니다. 자, 어떤 권리가 소유권이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각종 등기할 때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권리 나왔는데 이 등기를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두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기에서 판결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권리 나오면 공동인 거야. 다만 권리가 나왔는데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가 같이 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인 거야. 됩니까? 자, 전세권 말소 등기 하러 갑니다.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그냥 권리, 말소 나왔으니까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러나 혼동으로 인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됐습니까? 그냥 권리 나오면 기본이 공동이다. 그러나 권리 나왔는데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가 같이 있다? 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개사 시험에서는 99% 풀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명.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하고 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이쪽 저쪽 모두 단독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 의무자의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하는 거고 등기 권리자도 단독 신청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림이 4번 정답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의 이한 신청하고 갑니다. 자, 포괄승계인 하고 나오면 포괄승계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 유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99%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라고 해서 포괄 승계인 중 상속인이 들어와서 하는 게 거의 99%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등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못하고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했다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는 원래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등기 신청이 불가능해졌네. 그러면 갑이 못해주는 등기를 누가 대신해줘라? 상속인이 들어가서 대신해줘라. 그것이 상속인이 대신하는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는 상속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이 했어야 될 등기를 갑 대신 누가 하라? A가 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권리를 가진 자는 갑이에요. 근데 을에게 권리를 넘기러 오는데 갑이 옵니까? A가 옵니까? A가 왔죠. 그러므로 제3자 신청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상속인은 A는 자신의 부모님이 못해준 등기를 대신 신청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갑 명의에서 소유권을 A 앞으로 가져옵니까? 아니고 상대방 을에게 줍니까? 상대방 을에게 주죠. 그래서 상속등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등기는 갑 명의의 재산을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야? 상속인 A 명의로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A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앞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넘기는 등기인데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할 것을 갑 대신 A와 을이 공동 신청하죠. 그래서 공동 신청이 된다. 이름만 상속이라고 들어갔지 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완전히 다른 거다. 공동신청. 그리고 이렇게 넘길 때, 자, 갑이 사망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도 갑이 가졌던 권리 의무는 이미 상속인이 가져버리죠. 맞죠? 그리고 상속인이 을에게 권리를 넘기는 것은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민법 187조에서 상속,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그러나 권리를 처분, 넘기려면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넘겨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할 때는 굳이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사망자 갑 명의에서 상대방에게 바로 넘겨도 좋다. 그래서 뭘 생략하고 상속 등기 없이 생략하고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으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기 여부를 결정하겠죠. 자, 이때 등기관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사가 뭐냐? 자, 지금 등기부상 소유권이 갑에게 있죠? 그걸 을에게 소유권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려면 갑이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을 을에게 넘길 수 있는 자는 누가 와서? 갑이 와서 넘겨야 돼. 그럼 갑이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을 넘기러 오면 소유권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팔아먹는 거니까 등기 신청 받아줘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 등기 명의인이 등기 신청하는 의무자가 돼야 돼. 됩니까? 명의인과 의무자는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갑이 명의인이지만 의무자는 누구다? 명의인은 갑이지만 신청서상 의무자는 A예요. 불일치하죠? 그러면 너 아버지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팔아야지 자식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야. 원래는 각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고 난 후 갑이 생전에 했던 법률 행위의 처리로서 상속인이 왔을 때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그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설명은 길었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 하고 나오면 세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무슨 신청? 공동신청. 두 가지를 안 해요. 상속 등기를 안 하고 각하를 안 하고. 그죠?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거 외우둬야 돼요. 그럼 등기부에서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과 을이 무언가 매매든 교환이든 증여든 법률 행위를 한 뒤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 뭐 하지 못하고?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나오면 무조건 상속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리고 두 가지를 안 해. 상속등기 안 해, 각하 안 해. 그게 다다, 그죠? 자, 여기서 조금 심화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갑이 사망한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을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 맞죠? 둘 중에 갑만 죽어야 돼? 사람이 을도 죽을 수 있잖아. 그죠? 을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을에게는 예를 들어 B라는 자식 상속인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매매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을이 이전 등기를 못 받고 사망했습니다. 역시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거야. 그러면 을이 했어야 될 등기를 이제 을 사망 후 누가 신청하라? 상속인 B가 신청하라. 요것도 상속인의 이하등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래 갑과 을이 해야 될 등기를 이제는 갑과 B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똑같아요. 이쪽 죽든 저쪽 죽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자, 원래 우리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을이 했지만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구 앞으로? 상속인 B 앞으로 한 방에 이전 등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을 앞으로 등기 받아서 B 앞으로 상속 등기 하라. 상속 등기 하지 말고 바로 받아라. 상속 등기 하지 말고 바로 받아라. 그래서 이쪽이 죽든 저쪽이 죽든 똑같다. 공동 신청하고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서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지만 실제로 명인이 될 자, 등기 권리자는 누가 등장해요? B가 등장하지만 등기관은 각하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이쪽이 가든 저쪽이 가든 똑같다. 똑같다. 여기서 조금 더 심합니다. 자, 갑에서 을로 매매 예약만 했습니다. 예약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럼 가등기는 가등기 한 상태로 죽으려고 가등기 합니까? 본등기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한 겁니까? 본등기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한 거예요. 언젠가는 본등기 하겠다라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B는 가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B 앞으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본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상 권리를 상속받아 이전 등기 할 필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가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 을이 사망하면 B는 당연히 상속받잖아. 그럼 가등기상 권리도 상속원인 이전 등기 해서 권리 넘겨받아야 된다. 상속 등기 안 하고 바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된다. 바로 이전 등기.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본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공동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가등기상 권리 상속받아서 하라. 상속 등기 안 받고 바로 본등기 하라. 바로 본등기 하라. 이런 경우도 등기관은 각하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세 가지. 공동 신청, 상속 등기 안에, 각하 안에. 항상 그렇게 간다는 거. 됐습니다. 그냥 등기하지 못하고 막 나오면 상속인이 바로 자기 앞으로 뭐 하지 않고 상속 등기하지 않고 그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제3자 신청해서 채권자 대위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토지가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이분 등기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을에게 넘기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등기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두 번째 매매 전매 계약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의 과정상 갑에서 을로 첫 번째 이전 등기가 되고 그리고 을로부터 병으로 두 번째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때 을과 병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채권자, 채무자를 파악합니다. 지금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니까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자는 병이죠. 그 병이 을과의 관계에서 채권자냐, 채무자냐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은 돈 가지고 채권, 채무 판단 많이 하죠. 그러나 등기는 돈 가지고 한다, 권리 가지고 한다. 권리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 을 간의 관계를 보면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까 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겠죠. 그래서 병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야.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채무가 있죠.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돈 생각하면 거꾸로 움직여요. 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으니까 병이 을에게 돈 줘야 되죠.
그럼 돈 생각하면 누가 채권자예요? 돈 생각하면 돈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을이죠. 을이 채권자야. 병은 돈 줘야 되죠. 돈 생각하면 병이 채무자가 된다고. 등기법에서는 돈 생각하라, 권리 생각하라. 권리 생각하라. 까딱하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할 때 채권자는 항상 가장 최종적으로 권리 가져야 될 자가 채권자 대위의 채권자입니다.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을이 가지죠?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그럼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 을이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야. 채권자 대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채권자는 최종적으로 권리 가질 채권자. 여기 병이 채권자 대위의 채권자예요. 중간자가 채권자 대위에서 채무자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요거 정확히 이해 못하면 채권자 대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채권자고 채권자의 채무자고 채무자의 채무자인 갑은 제3채무자. 요런 개념 안 들어보셨어? 채권자 대위를 깊이 공부를 안 하나? 됐습니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병이 채권자 대위의 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 을에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상 이전 청구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을이 얘기합니다. 야, 봐봐라.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1만 있고 2는 없다고 그랬죠? 지금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 내가 병 너 앞으로 등기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 넘겨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갑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벌써 너 앞으로 달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주냐? 일단 내 앞으로 가져와야 주지. 그러니까 병이 알았다. 그러면 언제 등기하고 내 앞으로 줄 건데? 하니까 을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는 못 간다. 왜? 지금 새끼 발톱 옆에 조그맣게 점이 생겼는데 피부암인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병원 가서 정밀 진단해야 돼. 그럼 그 다음 주는 새끼 손톱 옆에 점이 생길 예정이야. 자, 해가지고 지금 가고 싶다, 등기 신청하러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병은 갑에서 을로 먼저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 등기가 되려면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해줘야 등기가 되죠. 근데 을이 등기 신청, 채무자로서 등기 신청권이라는 권리 행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때 채무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누가 대신?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인 병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러 가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병의 이름으로. 아까 대위와 대리는 다르다고 그랬죠? 만약에 채권자 대위가 대리라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겠죠? 그럼 병이 신청하지만 이름은 을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이건 제3자 신청이다, 본인 신청이다. 본인 신청이 제3자 신청이 아니잖아. 그런데 병은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리가 아니고 제3자 신청이 되는 거야. 그죠? 제3자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갑과 병이 신청해서 병이 분명히 채권자가 신청이네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누구다? 을이 가져요. 그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을이고 신청인은 채권자 병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요거 공식이니까 외워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식이니까. 그러면 채권자 대위에서 보죠.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갑,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그러면 사망자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상속인. 막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 나오면 100% 상속인이 등장해서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자인 을의 상속인 병은 사망하지 않은 상대방 갑과 어떻게?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병 명의로. 상속인 병은 병 명의로 신청한다. 이 말은 상속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옳단 말이에요.
자, 2번 갑을병정 순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등기 명인이 갑입니다. 그럼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전 넣기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요거는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갑을 병까지 본 거죠. 갑을 병까지 본 거죠. 지금 등기부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갑에서 을로 우선 이전 넣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전 넣기를 이루어지려면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을을 대신해서 누가? 병이 을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채권자 대위잖아. 맞죠? 문제는 병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 좋은데 병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정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 받으려면 일단 을 앞으로 먼저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갑에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정은 병에게 찾아가서 빨리 등기해줘 했더니 병이 얘기한다. 봐봐. 지금 네 앞으로 등기되려면 우선 을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을 앞으로도 안 돼 있는데 당연히 내 앞으로 못 오고 있지. 내 앞으로 못 왔으니까 너한테도 못 주는 거지. 뭘 그렇게 쪼우기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을을 보고 빨리 등기하라고 네가 가서 좀 재촉을 좀 해. 했더니 쥐가 안 한대. 쥐가 안 한대.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무조건 기다려야지. 하고 을도 룰루랄라 병도 룰루랄라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 병은 자신의 채무자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죠. 문제는 정의 채무자는 병이지 을이 아니잖아. 그럼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건 을의 채권자지. 맞죠? 정은 을의 채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을의 권리를 대신 채권자로서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채무자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자신의 채무자는 병이죠. 그럼 병은 을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이 대위권을 대위한다는 거야. 그게 대위의 대위예요. 맞죠? 자신의 채무자가 가지는 을 명의의 신득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병의 권리. 이 대위권을 대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넣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넣기를 해놓고 나면 이제 을 앞으로 등기 왔죠. 그럼 을로부터 병으로의 등기는 누가 신청해? 을과 병이 신청해야 되잖아. 병은 자신 채무자죠. 안 하고 있잖아. 직접 대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위의 대위,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대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까지 갔다. 그럼 무는 어쩌면 돼? 대위의 대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위의 대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위를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하기 싫으면 또 팔아먹으면 되겠죠. 그죠? 하기 싫으면 팔아먹으면 되겠죠. 대위. 그죠?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증손자쯤 때 가야 뭔가 해결이 되겠지. 그죠? 이제 대위의 대위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무한 대위의 대위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맞죠? 맞다. 3번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본인이죠? 본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구 명의로 그거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건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그 경우 건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대위인데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런 거 뭐. 그죠? 5번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로 한 건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맞죠?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없다 했잖아.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면 등기 의무자로는 등기할 수 없고 심지어 채무자로 표시해서도 등기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은 무조건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없다 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로는 안 되는데 채무자로 표시해서는 등기 가능하다. 안 돼.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렇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민법 지식을 묻는 것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뭐 등기부에서는 뭐 억지로 문제를 저렇게 사례화해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저렇게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예상 문제니까 그런가 보다. 다 알려고 하면 타진다고 그랬죠. 자, 11번 채무자 갑을 대위하여 채권자 을이 소유권이자 넣기를 신청합니다. 자, 채권자가 을이고 채무자가 갑이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모두. 자, 그러면 아까 채권자 대위 나오면 신청인은 뭐 어려워요? 신청인은 채권자,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외우라 그랬죠. 자, 채권자 대위 나오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그러나 그로 인해 권리 가지는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채무자. 공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을이네. 그럼 을이 등기 신청인이야. 그럼 기억 갑이 등기 권리자이고 을은 등기 신청인이다. 맞죠?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고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 맞잖아요. 외워둬야 된다니까. 이거는 공식이라니까. 그죠? 니은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 자, 등기필 정보는 새로이 권리 가진 자에게 등기소에서 딱 한 번 만들어주는 것인데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지만 만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올해 5개로 한 개 늘었다. 그죠? 작년까지는 4개. 대승직관 공유. 외우라 했습니다. 대승직관 공유. 대가 뭐예요? 채권자 대위 나오면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맞죠? 만들어주지 않아요. 대신에 등기필 정보는 만들어주지 않는 대신 등기가 끝났다는 단순한 통지,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줍니다.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 을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채무자 갑에게도 해주고 모두에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에게 완료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물론 단순히 을에게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을은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나는 채권자로서 대위하러 왔습니다. 하면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 채권자로서 대위 신청하러 왔거든요 라고 등기소에 얘기하면 여러분이 등기관이야. 원래 저 사람이 신청해야 돼. 근데 내가 채권자라고 왔다 그래. 그러면 채권자 맞아요 하고 해준다. 채권자임을 확인해야 된다. 모든 걸 확인해야지. 그러면 대위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지. 모든 걸 증명하라 했잖아. 이거 하나하나 다 못 외운다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뭐 하면 뭐 증명 서면 무조건 내는 거다.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대위하니까 대위 원인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지. 상속 원인 잊어넣게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사실 증명서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지. 그럼 사람 사망하면 아무나 권리 가진다?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관계 있어야 된다. 배우자 관계 있어야지. 그러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지. 내는 거야. 그거 다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증명서면 다 낸다. 그죠?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네. 그래서 니은만 빼고 기딜이 4번이 정답이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신청 정보로 갑니다. 등기 정보. 지금 벌써 2번째 시간이죠?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 빨리 가야 된다. 자, 이제 서면 신청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서면 신청에서는 등기 신청서 플러스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될 각종의 첨부 서면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요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다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선 등기 신청서부터 봅니다. 자,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 정보는 신청 한 건마다 신청서 하나씩 냅니다. 그럼 신청 한 건은 부동산 하나마다 신청 한 건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나마다 신청서 하나씩 내면서 신청하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이지만 신청서 하나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 그 예외가 인정되려면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등기 목적, 원인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일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알 필요 없고, 자, 등기 목적. 자, 저당권 등기한다. 등기하는 목적은 무슨 권 등기하려고? 저당권 등기하려고. 그 등기 목적은 우리가 얘기하는 등기 이름이 등기 목적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등기소가 하는 목적은 무슨 등기하려고?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가 등기 목적이에요. 전세권 말소 등기하러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가 하는 목적은 전세권 뭐 하려고? 말소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등기 이름이 등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 즉 부동산 3개 모두 저당권 등기하려고 해. 그럼 등기 목적 동일하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려면 저당권 설정한다는 계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3개인데 3개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이 따로따로 있다. 한 개로 같이 했다. 한 개로 같이 했다. 이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여러 개이더라도 아까 부동산마다 신청서 하나 내지만 여러 개이더라도 신청서 몇 개로? 한 개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아까 공동저당이나 공동전세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소 관할이 달라도 그중 하나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그중 하나에 신청할 때 신청서도 몇 개로? 한 개로 한 방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자, 여기서 뭐 신탁 등기와 권리 이전 등기, 요거는 동시 신청, 일건의 신청 정보 해서 우리 가서 외우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 신청하면 아까 공동저당 대표적으로 설명했죠. 하나의 신청서로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공동저당인데 공동저당일 때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더라도 신청서 하나로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가 다른 것은 신청서 하나로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자 달라도 됩니다. 소유자 달라도 됩니다. 자, 부동산 3개를 제공하는데 은행에서 부동산 가치가 부족하니까 3개 내라 그래. 2개는 내 거야. 근데 1개는 내 여동생 거야. 내가 부동산이 없으면 여동생을 같이 제공해요.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래도 같은 목적, 같은 원인, 맞죠? 이런 거니까 신청서는 몇 개로? 1개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되죠? 그런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만 하세요. 소유자가 달라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다. 그 정도. 자,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뭐 부동산 어디 있는 거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같으면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적어주고, 건물 번호 적고, 어쩌고 하는 거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떻게 다 할 거야.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만 한번 정리해야 될 게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자, 임의적 기재사항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기재사항이야. 안 적으면 각하, 누락되면 각하, 등기를 안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필요적 기재사항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뭐가 잘 나온다? 임의적 기재사항. 있으면 적어야 되고 없으면 안 적는. 요 임의적 기재사항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들이 특약 기지보 그랬죠. 특약 기지보 그랬습니다. 특약 약정 기간, 지상권의 지료, 그리고 임차보증금. 지역권에도 지료는 약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지역권의 지료는 아예 등기 불가능합니다. 지상권의 지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약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이에요. 약정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간 나와도 무조건 환매기간, 전세권 존속기간, 임차권 존속기간, 지상권 존속기간, 기간 붙으면 다 임의적인 거예요. 지상권에서 지료.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죠. 즉 지상권 성립시킬 때 지료 지급해야 됩니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안 할 수도. 안 했다면 적지마, 했다면 적어. 그런 거예요. 임차보증금도 차임을 지급하고 보증금 없는 임차권이 있죠. 그럼 보증금 있는 임대차일 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쪽에 요거 하나. 자,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하려고 했더니 바빠서 신청을 못해. 그래서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여러분이
권리자로 등기돼야지 대리인 이름으로 등기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이 누군지 뭐 등기부에 굳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지. 그런데 자,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이게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대리인이 신청서에 적혀요. 등기부에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기재가 될 때 대리인은 권리자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등기명의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등기됩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러나 대리인은 주민번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성명과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성명, 주소만 적으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런데 대리인 중에 일종의 법정 대리인, 법인의 대표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법인의 등기신청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을 대리했죠. 그 대리는 약간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도 신청서에는 성명과 주소만 적고 등기부에 등기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신청서에 적을 때 성명, 주소 플러스 주민번호까지 적습니다. 여기 이제 독특한 거죠. 주민번호까지 적고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까지 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등기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은 단순한 대리인이지만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까지 됩니다. 뭐가 등기되느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세 가지가 다 등기돼요. 그래서 원래 대리인은 이름과 주소만 신청서에 적으면 되고 주민번호는 안 적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재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은 이름과 주소와 주민번호, 증명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되니까. 무슨 이해되세요? 그거까지. 요게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그 대표자를 따로 등기를 해놔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까지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하고 등기를 안 해주는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별도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죠. 왜?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대표자 관리인을 등기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주민번호까지는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아까 우리 채권자 대위할 때 권리를 가질 자는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다 등기돼요. 권리자니까. 근데 채권자는 대신 신청했죠. 근데 채권자도 이 사람이 대신 신청했다라고 해서 채권자 이름이 등기는 돼요. 그러나 채권자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아니죠. 그럼 채권자는 이름과 주소만 등기되고 주민번호까지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죠. 채권자 대위에서의 채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다. 틀렸다. 성명과 주소만 등기돼요. 왜? 채권자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권리자가 아니면 원래 주민번호까지 기재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네요. 이 사람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지만 뭐까지? 주민번호까지 등기합니다. 그거 한번 보자고 한 겁니다. 그거 한번 보자고. 됐어요. 넘어갔다. 됐고. 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첨부 서면 신청에서 제일 중요하죠. 요즘 요게 이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10분 쉬었다 하시죠.